오늘도 비타민 같은 하루 되세요. 5월 26일 화요일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 자율주행 규제 풀리자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이 왔다. 윙! 25일 세종시 중앙공원 내 2차선 도로 전기차가 특유의 모터 소리를 내며 천천히 움직였다. 운전대가 없는 이 차량은 사람이 목적지를 정하면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셔틀 위너스다. 국내 중소기업 어맨드 솔루션이 올해 초 양산에 성공한 차량이다. 자율주행 셔틀 양산은 언맨드 솔루션이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5번째다. 올해 9월 중앙공원이 개장하면 위너스는 공원을 방문한 시민을 태우고 공원 내 도로를 달리게 된다. 그동안 국내에서 규제와 법령 미비로 시도하지 못했던 자율주행 운송 서비스 실증 사업이 이날 세종시에서 첫 발을 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7월 세종시를 자율주행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각종 규제의 예외를 인정받은 덕분이다. 자율주행 차량 시범주행 자체는 기존에도 가능했지만 택시나 버스처럼 승객을 태우는 건 불가능했다. 이번 실증 사업은 자율주행 차량을 대중교통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험대다. 실증 사업은 세종중앙공원, 주거단지 인근 도로, 일반 도로 등 3곳에서 나눠 진행된다. 저속 자율주행 차량이 투입되는 중앙공원과 주거단지 인근 도로는 이날 시범주행을 시작했다. 세종 테크밸리에서 세종 시외버스 터미널 일반 도로 구간을 달리는 고속 자율주행 차량 실증은 올해 11월 시작된다. 초기에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운전자가 탑승하는 레벨 3 수준으로 주행하다 충분히 안정성이 검증되면 운전자가 필요 없는 레벨 4 수준까지 시험할 예정이다. 실증 사업에서 안정성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자율주행 차량을 실제 대중교통에 투입한다는 게 중기부와 세종시의 구상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르면 5년 안에 세종시민들이 일반 버스처럼 교통카드로 자율주행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증 사업에는 국내 자율주행 차량 제조업체, 차량 관제 시스템 운영업체 등 12곳이 참여했다. 가장 주목을 받은 업체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팬텀 AI다. 팬텀 AI는 세종특구에서 실증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올해 3월 한국지사를 설립했다. 팬텀 AI는 아직 국산화하지 못한 자율주행 원천 기술인 컴퓨터 비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우훈재 팬텀 AI 한국지사장은 한국에서는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정부 지원은 물론 인프라 역시 전무해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면 세종에서는 통신과 첨단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하기 위해 한국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세종중앙공원 실증 현장을 방문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자율주행차 성공 모델이 앞으로 한국에 100년 먹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하반기 7월에서 12월까지 규제 자유특구 전용 펀드를 조성해 특구 사업 참여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 이거 상당히 흥분되는 그런 뉴스인데요. 자율주행 차량이 운전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조금 그래도 아직은 좀 잘 갖춰진 거리가 있어야 더 테스트하기가 좋을 텐데요. 세종이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앞서 나가는 도시, 앞으로 전 세계에서 배우러 오는 도시가 될 것으로 충분히 어떤 희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뉴스네요. 다음은요. 세종시 청사 이전 뜨뜻미지근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세종시 청사 이전에 대해 회피하는 모양새다. 지난 2017년 7월 출범한 중기부는 행복도시법 개정과 상관없이 이전 고시만으로 세종시 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이다. 부처 출범 이후 세종시 이전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아 직무유기 논란까지 번지는 상황. 특히 박 장관은 25일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부처 이전 문제와 관련 즉답을 피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논란의 불씨를 더욱 키우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 중앙공원에서 열린 세종 자율주행 실증 규제 자유특구 특구 사업자 소통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주제와 무관하다며 다음에 답변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날 행사는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 규제 자유특구의 현장을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이면서도 중기부 수장으로서 세종시로의 청사 이전에 대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당초 기대감을 모았다. 하지만 박 장관의 이 같은 처사에 세종 시민들은 불만을 키우고 있다.
현재 대전에 위치한 중기부의 정부 세종청사 이전은 대전과 세종시 간의 갈등 구조가 깔린 만큼 민감한 사안으로 비춰진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정치권을 상대로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적극 요청하고 있는 반면 중기부 문제만큼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박 장관도 취임 이후 중기부 안팎에서 세종시 이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역 갈등을 벗어나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은 마땅히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가 앞서고 있다. 세종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사실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은 세종시에서 요청할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이전을 추진해야 할 일이라며 대전시와의 갈등 구조를 내세우는 것도 문제다. 장관의 뚜렷한 의사표현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네, 다음은 대전 뉴스입니다. 재개발 활시위 당기는 도마 변동 존치구역. 대전 서구 도마 변동 재개발 존치 관리구역들이 재추진 불씨 지피기에 나서고 있다. 25일 도마 변동 재개발 정비 사업 재정비 촉진구역 연합회에 따르면 과거 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사업 추진이 전무해 2015년 존치구역으로 해제된 2, 4, 5, 6-1, 13구역 등 5개 구역들이 구역 재지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가장 추진 속도가 빠른 것은 4구역과 5구역이다. 서구청은 지난 22일자로 대전시의 구역 지정을 제안한 상태로 현재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을 받고 있다. 4, 5구역에 이어 13구역도 내달 9일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서부농협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구역도 3월 구역 지정서를 넣은 상태로 현재 서구청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구역 지정을 고시받은 12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인가 신청을 지난 12일자로 서구청에 접수한 상태다. 이들 6개 구역이 모두 개발되면 현재 계획된 세대수로만 13,000여 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현재 추진 중인 구역까지 포함하면 도마, 변동 일대가 도안 신도시에 이어 미니 신도시로 일심 변모할 전망이다. 황배연 연합회장은 추진준비위원회 설립 직후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이 높아 빠른 속도로 추진되다가 코로나로 잠시 구역 지정 추진이 멈췄었다며 다시 재개되면서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진 상태로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쳐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네, 다음은요. 노 마스크, 버스, 택시 손님, 기사가 승차 거부도 가능. 26일부터 버스나 택시, 지하철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승차를 거부당할 수 있다. 고속철도, KTX 등 열차도 마찬가지다. 27일부터는 모든 항공기 탑승객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거리 두기를 지키기 힘든 대중교통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막기 위해서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와 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행정처분을 일정 기간 면제하기로 했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교통수단은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기 쉽다. 앞서 방역당국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라 지키지 않는 승객이 적지 않았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등 제대로 쓰지 않는 승객도 상당수다. 하지만 승객들을 직접 강제하는 조치가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서울과 인천, 대구는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볼 수 있었다. 정부는 각 지자체의 마스크 착용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네, 다음은요. 재정 풀어 살린 소비, 집값 하락된 다시 충격. 집값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나지만 집값이 떨어질 때는 더 큰 폭으로 소비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폭등하던 집값이 최근 정부 규제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19 쇼크와 맞물린 집값 하락이 가까스로 살아난 소비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BOK 경제연구에 실린 영문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집값이 1%포인트 오르면 가계 소비는 0.15%포인트 증가한다. 반대로 주택가격이 1%포인트 하락하면 가계 소비가 0.55%포인트 감소해 집값 상승 시 소비 변화폭보다 집값 하락 시 소비 변화폭이 훨씬 컸다. 이승윤 한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경제주체가 자산가치 상승보다 하락에 더 민감하다는 이론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값과 소비는 한은의 금리 결정의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점에서 28일 예정된 한은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한은은 지난 3월 코로나19 쇼크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 현재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인 연 0.75%다. 한은은 부동산 시장 자극 등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한은은 부동산 시장 자극 등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에 따른 소비와 경기 회복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입장에서 2달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실효 하한에 근접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과 새로 합류한 금통위원 성향을 고려하면 이번엔 추가로 0.25%포인트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네, 28일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